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밥은 잘 드시고 살짝만 줄이시고 키위 1개에서 3개 정도 드실 때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또 키위 권해드리는 분들은 저희 남편 같은 분들이에요. 싱거우면 밥을 못 먹어. 그래요. 뭐든 짜게 먹는 당신. 저희 남편이 이제 짜면은 맛있다 항상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혈압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또 키위가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은 짜게 드시는 것은 곧바로 혈압을 올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짜게 먹는 나라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싱거우면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국이나 찌개가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아니면 김치나 젓갈이 있어야 한국인의 밥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먹고 나서 국물을 쭉 들이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짜게 먹는 것,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는 건데요. 바로 혈압의 상승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짜게 먹지 않는 게 또 중요한 거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오늘 키위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키위는 대표적으로 나트륨이 낮고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 중에 하나인데 칼륨이 많으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혈압을 조금 안정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좀 해결하는 데 항산화 능력이 좋은 파이토케미칼, 폴리페놀, 비타민 C 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 혈압이 높은 분에게 칼륨이 많은 키위를 추천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거는 키위 먹는다고 짜게 먹는 것이 아니라 네. 짜게 먹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뭐 키위가 영양에도 풍부하고 건강에도 좋지만 무엇보다 맛이 있지 않겠어요? 그쵸. 상큼한 냄새가 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과일처럼 깎아서 먹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네.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고요? 네. 그 정다은 아나운서처럼 네. 아주 상큼한 키위를 가지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네. 아까 우리 키위 주스 드셨잖아요. 네. 근데 그 주스처럼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골든 키위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세요. 네. 껍질을 벗겨서 네. 오늘 이렇게 소금 스무디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소금 스무디요? 네. 우리가 보통 주스나 스무디 같은 거 하면 네. 뭐 꿀이나 설탕 이런 거 넣어서 이제 갈아 드시는 게 일반적으로 돼 있잖아요. 단 거 넣죠. 네. 근데 네. 이렇게 골드 키위는 당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따로 단맛을 안 넣으셔도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골드 키위만 하나 껍질을 벗겨서 블렌더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을 한 100에서 150cc 정도 생수를 넣어주고.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키위의 단맛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는구나.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나요? 네, 보통 우리가 단맛이 전혀 없는 거에 소금을 넣었을 땐 짠맛을 나지만 그렇죠. 단맛이 많은 과일의 경우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단맛을 더 극대화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블렌더에다가 이렇게 갈면 네. 쉽죠? 정말 보통, 물이랑 소금만 네, 넣고 키위 소금 그대로 넣고 넣었어요. 넣고 해서 네, 이렇게 정말 갈아서 간단한데. 네,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통 드시는 그 소금이 들어가서 당분을 훨씬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고요. 네. 이렇게 드시면 네. 또 온열 예방 질환에 되게 좋다고 해요. 온열 질환 예방에.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네.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한번 제가 드셔보세요. 의심이 많거든요. 이게 진짜 짠맛이 안 나고 단맛이 아니요. 날지. 제가 네. 여름 나라 갔을 의심이 때 되는데. 보니까 네. 여름 과일에다 소금을 찍어 먹더라고요. 그 더운 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동남아에서 그렇게 네, 했죠. 동남아에서 그랬는데 오늘 그거를 제가 맛보네요. 어떨지 한번 맛봐볼게요. 신기하다. 저게 무슨 맛일까? 더 달아요. 맛이 더 달고 네. 식감이 그 키위의 그 원래 갖고 있었던 맛이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맞죠? 소금이 네. 조금 들어가면서 단맛을 좀 더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소금하면 혹시 짜지지 않을까 걱정하셨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더 훨씬 단맛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맛이 극대화된다는 표현이 저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네. 정말 소금을 넣었을 뿐인데 달콤한 느낌이 나는데 이게 네. 이제 느낌이 그럼 미각 이렇게 느끼는 걸 뿐이잖아요. 자, 이렇게 네. 해서 네. 스무디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제가 또 있어요. 하나는 키위 오늘 여러 채소랑 같이 섞어서 만드는 까나페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까나페? 보통 네. 이렇게 해서 골드 키위를 이용하시면 네. 양쪽에 약간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잘라내 주시고요. 이걸 잘라내고 반 정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반을 잘라주세요. 네. 그런 상태로 이렇게 해서 키위의 안쪽을 과육을
이렇게 해서 파내는 거예요. 돌돌돌돌 돌려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해서 네. 키위를 그릇처럼 사용하는 거죠. 키위 네. 껍질을. 네, 그래서 밑에 조금 가육 남은 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들고 파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조금 재료를 넣을 수 있게 놓으신 다음에 이 과육 남은 건 버리지 마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적당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썰어서 안에서 나온 과육은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키위 자른 거 그래서 집어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아이들도 좋아하고 좀 부드럽게 먹게 하기 위해서 달걀을 삶았어요. 완숙으로 삶아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끓는 물에서 한 5, 6분 정도 달걀을 찬물에서부터 넣기 시작하고요. 끓기 시작해서 한 5, 6분 정도 되면 달걀이 완숙으로 삶아지거든요. 까나페라는 게 그야말로 네. 그냥 넣는 재료에 따라서 그렇죠. 달리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이거는 붉은 파프리카 이렇게 해가지고 붉은 파프리카도 이렇게 네모지게 비슷한 사이즈 썰었고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료 좋아요. 네, 옥수수도 옥수수 좋아해요. 조금 넣어주면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넣은 상태에서 여기에 같이 버무려주는 소스를 오늘 플레인 요거트를 넣을 거예요. 시중에 보면 그냥 플레인 요거트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머스타드를 좀 넣어줄 거예요. 머스타드를. 네. 그리고 충분히 좋은 맛이 나긴 하지만 꿀도 조금만 넣어서 약간 머스타드의 씁쓸한 맛을 조금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소스 만든 거를 아까 키위랑 여러 가지 재료 넣은 거에다 섞어서 이렇게 잘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되면 네. 색깔도 되게 예쁜 이렇게 재료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벌써 눈으로만 봐도 맛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이거 일단 눈으로 보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 키위도 네.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죠? 이거를 이 그릇에다가 이렇게 다시 아까 담아주세요. 그 파낸 껍질이 그대로 네. 이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요 키위만 줘도 잘 먹긴 하지만 또 이렇게 하면 되게 색달라서 그렇죠. 이게 뭐지 하고 또 다른 요리처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위에 있는 재료를 다 먹고 나면 밑에 또 키위가 그대로 있어서 맛있는 키위를 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주면 이렇게 예쁜 보통 했을 때 키만 놓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같이 놓으면 진짜 너무 뭔가 예뻐요. 네, 예쁘다. 이렇게 네. 대접받는 것 같고 맞아요.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요거 이제 숟가락으로 먹으면 되는 거죠. 네. 그릇째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떠서 드시고요. 밑에 이렇게 과육이 남아있는 거는 키위도 같이 이렇게 드시면 상큼해.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워낙 이 골드 키위가 단맛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재료들하고 섞었을 때 그 감칠맛과 단맛이 같이 나줘서 되게 아이들한테 간식으로도 되게 좋은 요리거든요. 달콤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미안해요, 교수님들. 작업자다 오셔서. 아니 저는 그리고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이 손님 오실 때 그쵸. 뭔가 간단하게 하면서도 네. 약간 멋있어 보이는 맞아요. 그런 요리 우리 주부들은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 까나페 했어 하면은 어우 멋있다 이렇게 좀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네. 주 요리를 드시기 전에요. 이렇게 에피타이저 식전 요리처럼 네. 준비를 딱 해서 오시면 조금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딱 내면 네. 뭔가 이 집 안주인은 분위기 있고 네, 뭔가 멋을 요리를 좀 아는 배운 여자인 것 같아요. 뭔줄 그래서 아는구나. 네 정말 멋있게 또 식탁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뭘 좀 제가 아는 써먹을 수 남자 있겠어요. 김승희 아나운서가 요새 열심히 보고 계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입맛 따시게 굉장히 맛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릇도 너무 예뻐가지고 키위 그 자체만으로도 맛있지만 그 위에 얹으니까 더 특별한 별식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이런 분 꼭 드세요. 추천하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마다 다크서클 고민이신 분. 자도 피곤한 당신께도 추천을 드린다고요. 제가 그래요. 요즘 춘곤증인가 낮에 자도 졸리고 밤에 자도 졸리고 하루 종일 자도 되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몸은 피곤하고 이렇게 졸린 거죠? 예, 교수님. 잠을 자는데도 네. 피곤하다는 분이 계시죠? 네. 이거는 이제 잠은 제대로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익은 키위가 잠의 보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잘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연구에 의하면 키위가 이제 수면의 질을 향상하고 잠을 푹 자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키위에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고요. 게다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풍부해서 그럽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키위에는 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수면의 질을 개선해서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키위를 드시면 좋은데
그럼 키위를 어떻게 먹으라는 건가? 좋다고 하는데 못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자기 1시간 전쯤에 키위를 한 2개 정도 드시면 수면을 충분히 잘 잘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에 잠 못 드시는 김현영 씨 같은 분은 오늘 당장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완전히 찰떡궁합이 키위네요. 다이어트에 잠자지, 피부 예뻐지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알면 알수록 무궁무진한 효능이 있는 게 키위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이야기도 처음 듣는데 솔깃하더라고요. 아빠보다 10cm만 더 성장기 아이가 있는 당신. 네. 이게 키 크는데도 도움이 되나 봐요. 네. 우리가 보통 아이가 있는 분이라면 우리 아이가 좀 더 건강했으면 그리고 또 기왕이면 키도 좀 컸으면 하면서 이제 바라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아이가 면역력이 약하면 뭐 팥뿌리도 다려서 먹었었는데 서양에서는 아이가 약하고 좀 더 잘 자라라는 의미에서 키위를 꼭 먹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면역 증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먹었던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키위 안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글루탐산하고 아르긴산이 있는데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글루탐산은 우리 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키위 안에 아까 엽산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세포 성장이나 발달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 물론.